네, 자분 탐상 검사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들은 기사 시험에 출제가 됐던 그런 문제들입니다. 탄소 함유량이 높은 공구 강과 스프링 강 등 보자력이 높고 특히 나사부 등 복잡한 형상부에 적용되는 자분 탐상 시험 방법은 돼 있죠. 이런 경우 이제 그 탄소 함유량이 높고 보자력이 높은 이런 재료들은 주로 그 잔류법을 하게 되면 작업성이 좋습니다. 해서 42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잔류법으로 검사할 때 가장 많이 검출되는 무관련 지시는 1번 자극 지시, 2번 자기펜 흔적, 3번 재질 경계 지시, 4번 단면 급변 지시 다 무관련 지시지요. 의사 지시지요. 근데 그 자기펜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험체가 접촉했을 때 주로 이런 흔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잔류법으로 할 때는 그 시험체가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접촉했을 때 생기는 흔적이 자기펜 흔적, magnetic writing이라고 그러죠. 요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4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4번 거친 단조품의 자분 탐상 검사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결함은 단조품에서 주로 발견되는 결함들은 단조 터짐이라든가 랩 겹침 균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보면 피로 균열, 2번 열처리 균열, 3번 포징 랩, 4번 그라인딩 균열. 그라인딩 했을 때 균열이 수직 방향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포징 랩이 이제 단조 겹침이지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4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코일법으로 좌화할 때 고탄소강과 저탄소강 시험체에 적용하는 전류 크기를 비교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고탄소강 시험체는 저탄소강 시험체보다 적은 전류를 사용한다. 2번 고탄소강 시험체는 저탄소강 시험체보다 많은 전류를 적용한다. 3번 고탄소강 시험체는 저탄소강 시험체와 같은 전류를 적용한다. 4번 고탄소강 시험체와 저탄소강 시험체의 전류 비교는 의미가 없다 되어 있습니다. 자, 45번은 2번이죠. 고탄소강 시험체는 저탄소강 시험체보다 많은 전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2번입니다. 고탄소강은 우리가 그 자기 이력 곡선을 보게 되면 잔류자장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투자율이 적습니다. 투자율이 작고, 저탄소강은 그 잔류자장이 적은 대신에 고투자율의 재료지요. 해서 4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동 자분 탐상 장치를 설계할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자동 장치 얘기하는 거지요. 이번 시험체 이동을 최소화할 것, 제작 공정에 가장 효율적으로 연결할 것, 차후 필요에 의한 확장 가능하게 할 것, 모든 검사 방법에 적용이 이건 어렵겠지요. 자동화하는데 모든 그 자분 탐상 검사 방법 적용이 가능하게 하리라고 하는 건 상당히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지요. 자,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4번이죠. 46번에 4번입니다. 자분 탐상 검사에서 시험체 표면 결함의 검출에 사용되는 전류 형태 중 가장 우수한 것은
자본 탐산 검사가 표면 및 표면 직하에 있는 결함을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지요. 이때 이제 그 전류의 교류는 표면 결함 검출하는 데 좋습니다. 교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표피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주로 그 교류 자석이 표면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 결함을 검출하는데 교류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4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본 탐산 검사에서 결함의 검출 효율이 정대가 되는 조건이 아닌 것. 1번 표면의 폭에 공기 틈새가 커야 한다. 2번 불연속의 깊이가 표면과 수직이 되어야 한다. 3번 결함의 방향과 자결의 방향이 수직이어야 한다. 4번 표면 개구의 폭보다 깊이는 적어도 5배 이상이어야 한다. 자, 48번 보면 2번, 3번, 4번은 결함 검출 효율이 정대되는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표면의 폭에 공기 틈새가 커야 된다. 이거는 좀 그렇네요. 그래서 조건이 아닌 것은 48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본 탐상 시험 중 안전을 위해 고려할 대상이 아닌 것은 시험 장소, 전리 방사선, 자외선 등 전기 충격. 이 방사선은 이제 방사선 투과 검사했을 때 조심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50번의 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본 탐상 검사를 종료한 후 필요에 의해 탈자하고자 할 때 이용되는 탈자 방법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본 탐산 검사가 종료하고 필요에 의해서 탈자할 때 탈자는 반드시 안 해도 되지요.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자를 할 때 이용되는 자와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자분을 여러 번 뿌려 자기의 강도를 감소시킨다. 2번 시험체를 코일의 자개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한다. 좋죠. 3번 시험체는 움직이지 않고 전류 조작으로 자개의 강도를 감소시킨다. 4번 직류를 사용하여 자개의 방향을 그대로 반전시키면서 자개의 강도를 점점 감소시킨다. 탈자 방법 좋죠. 2번도 뭐 시험체를 코일을 자기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한다. 맞죠? 뭐 또 시험체로부터 뭐 코일을 멀리하거나 2번, 3번, 4번은 이제 좋습니다. 근데 이제 자분을 여러 번 뿌려서 이거는 좀 그렇죠. 말도 안 되죠. 이건 말도 어쨌든 52번의 답은 1번이 탈자 방법으로 틀린 거죠. 1번이 52번 1 되겠습니다. 자본 탐상 시험에 적용하는 자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분은 그 투자율이 높아야 됩니다. 또 자분의 입도는 결함의 크기와 상관없이 작을 때 미세한 결함은 작으면 좋고 큰 결함은 입도가 어느 정도 커도 좋고 그렇죠. 자분은 침강 속도가 빠를수록 빨리 안 좋죠. 유지성이 좋아야 됩니다. 이렇게 골고루 잘 섞여 있어야 되면 유지성이 좋아야 되죠. 4번 자본은 보자력이 자본 자체는 이제 보자력이 적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투자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자력이 적은 거지요. 옳은 것은 5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퀸칭한 철강제의 시험체는 어닐링한 시험체보다 자화전류 값이 얼마나 요구가 되는가. 퀸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금질 얘기하는 거죠. 당금질. 우리가 뭐 일반 열처리에 보면은 이제 풀림, 불림, 당금질, 떠임, 소둔, 소준, 소입, 소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퀸칭은 영어죠. 당금질인데 어닐링은 이제 풀림을 얘기하는 거죠. 풀림, 둔 얘기하는 거죠. 소둔, 얼리링. 얼마나 좋고 이건 이제 규격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반 보통
일반 구조물 같은 경우는 자가 강도가 보통 그 1200에서 2000 정도입니다. 이게 강도가. 근데 이제 그 퀸칭한 거는 한 5600 정도 이상의 자기 강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적용하면 한 5배 정도의 더 높은 전류를 요구하는 거죠. 이 표에 보면 0213에 보면 그 표 탐상이 필요한 자기의 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5, 6배 해서 5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는 자성체이고 다른 하나는 비자성체인 동일한 치수의 전도체에 동일한 크기의 전류를 통전시켰을 때 두 개의 전도체 주위에 발생하는 자성은 어떻게 되는가? 자기의 분포, 자기의 세기 얘기하는 거죠. 자성체는 자석에 붙는 것이고 비자성체는 안 붙는 거죠. 그 자기의 세기, 강도를 보면 보통 그 비자성체와 자성체를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 그 봉을 봤을 때 봉의 외부 표면에서 최대가 됩니다. 봉의 그 중심에서는 그 제로 0이고 외부 표면에서 세기가 최대가 됩니다. 최대가 되는데 이 자성체는 그 자성체의 투자일만큼 더 커지게 됩니다. 외부 표면에서 비자성체보다 그 자성체의 투자일만큼 더 커지는데 특이한 거는 자성체가 됐든 비자성체가 됐든 그 표면이 아닌 외부에서는 동일한 치수이고 동일한 전류를 했을 때는 자성체가 됐든 비자성체가 됐든 그 시험체 물체의 외부에서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동일합니다. 자, 세기가 동일. 그래서 56번을 보면 4번이 답이 됩니다.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56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자본 검사액을 오래 사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본 검사액을 오래 보니까 이거는 이제 그 섭식 자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거치식 장비를 보면 이제 그 밑에 자분이 있습니다. 습식 자분이 있고 자분 펌프를 가지고서 스프레이 건을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재활용을 하게 되지요. 재활용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오염이 잘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시험치 자체를 충분하게 전처리를 잘하고 나면 검사액을 우리가 재활용해도 됩니다.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1번 피검사물의 전처리를 충분하게 실행하여 준다. 2번 피검사물의 후처리를 충분하게 실행해 준다. 3번 검사액에 혼합하는 방청제의 양을 가능한 한 줄여준다. 4번 검사액에 혼합하는 소포제로 질이 좋은 것을 사용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건 1번 57번 1번을 보면 이제 전체들을 깨끗하게 시험치 자체를 깨끗하게 사용을 하면 이 그 자분 섭식 자분 자체가 오염이 덜 되겠죠. 그래서 오래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57번의 답은 1번입니다. 대형 구조물의 맞대기 용접부를 교류 겉감법으로 자분 탐상 시험하는 경우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은 대형 구조물의 맞대기 용접부 교류 겉감법입니다. 1번 반자개의 영향이 극히 적지요. 겉감법은 시험부의 넓이, 탐상 피치, 용접선에 대한 자극의 배치. 자, 아무래도 이거 용접선에 대한 자극의 배치, 우리가 예상되는 결함하고 자기장이 그 90도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용접선에 대한 자극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될 수 있으면 그 결함, 예측되는 결함하고 이렇게 90도가 되도록 여러 번 이렇게 잘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8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체에 유도전류를 발생시킴으로써 시험체의 자장을 형성하는 자화장치는 그 7개의 자화 방법 중에서 유도전류, 화전류라고도 합니다. 유도전류를 발생시켜서 하는 장치는
자속관통법입니다. 그래서 59번 1번이 되겠네요. 자속관통법. 자속을 관통시키는 거죠. 어떤 철심에다가 코일을 감아서 전류를 흘려주면 이 철심에 자속이 생깁니다. 이 자속이 시험체를 관통하게 되죠. 그럼 이 시험체가 관통하면서 시험체에 유도전류가 생깁니다. 이 유도전류에 의해서 또 2차 자장이 생기겠죠. 이 자장, 2차 자장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이 자석관통법입니다. 그래서 이 자석관통법을 하려면 교류 전류를 흘려줘야만 되겠지요. 자, 60번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중 최소 250분의 1초 정도의 짧은 시간에 시험체를 자화시킬 수 있는 자화전원 장치는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통전법이나 코일법에 사용되는 그 자화 장치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그 강압 변압기식을 보면 강압 변압기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전원 100V라든가 200V의 교류를 강압 변압기의 1차 쪽 입력을 하고 1차 쪽 입력을 하고 이것을 30V 이하의 저전압으로 해서 2차 쪽 출력에 교류 저전압의 대전류가 얻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 강압 변압기 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리스트 제어 원펄스 통전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200V의 교류 입력 회로와 사이리스트 및 부하 쪽이 직렬로 접속이 되어 있고 교류의 반파장만을 정류시킨 원펄스상의 대전류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방식은 그 자화장치는 충격전류를 사용합니다. 충격전류를 사용함으로써 통전시간이 100분의 1초입니다. 그래서 아주 짧기 때문에 연속법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 전류법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축전기 방식이 있는데 이 축전기 방식은 100V라든가 그 200V의 교류를 이제 변압기로 승합을 합니다. 그리고 정류해서 축전기에 그 충전을 시킨 후에 이 전하를 순간적으로 방전을 시킵니다. 방전해서 큰 자화전류가 얻어지도록 한 것이 이제 그 축전기 축전기 방전식인데, 이 방식의 그 자화 장치는 방전 시간이 이것도 짧습니다. 이것도 짧아서 즉 최소한 250분의 1초 정도입니다. 이 짧은 그 충격 전류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속법으로 사용하지는 않고 잔류법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이 축전기 방전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250분의 1초 정도의 짧은 시간에 시험체를 자화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2번 축전기 방전식이 되겠지요. 그래서 60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